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따따상 가나 피처링 바이오 차별화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64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기록을 새롭게 썼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 첫날인 오늘 따상에 성공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13만 원으로 결정됐고 거래 시작 직후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6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상 성공으로 시총은 12조 9천억 원으로 늘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28위로 올라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화려한 데뷔와 함께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은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이 이어지면서 HLB와 HLB 생명과학 등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이오 업계에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2호 국산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감을 모았던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조건부 허가가 불발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또 종목 진단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궁금한 내용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OMC에 대한 빅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또 시장은 또 빨간불로 좀 화답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서당계 1년차님 가장 먼저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라라 카카오님, 미소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쫄보님도 함께 하시네요. 오 하면서 OLED 한보람 또 외쳐주고 계셨습니다. 또 노자성님이 오늘 저 카리스마 짱이라고 감사합니다. 준호님도 함께 하시고요. 새곰쥐말님까지 아이디 확인하고 돌멩이님도 계셨네요. 오늘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고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을 해냈습니다. 자,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크고 이렇게까지 또 주가가 크게 올랐던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까지 좀 기대감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 두 방 나오는 따상이 나왔고 네. 단기적으로는 내일도 아마 상한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금 SK바이오팜이 상한가가 3번 갔었고 네. 4일째도 장중에 올랐었어요. 그거보다 아마 그거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올랐다가 너무 오를 때 30%씩 급하게 오르니까 나중에 다 빠져버려요.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 보통 종목들처럼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을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백신의 명가하면은 녹십자하고 SK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SK 케미칼에서 백신 사업부를 이제 분할해서 만들어 놓은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독감 백신부터 해서 장티푸스 백신 여러 가지 백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백신을 처음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제일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게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거. 네네. 그때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백신 명가지만 빌 게이츠 자금을 지원해 줄 정도구나. 주목을 상당히 받았죠. 네. 거기에다가 이 회사는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CMO 시설을 잘 갖추고 있죠. 백신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해서 지금 계약이 다 체결이 돼서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CMO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 지금 임상 1상 2A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내년까지는 지금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백신 개발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네. 계속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나 이렇게 그 공모주 그 꽤나 유명했던 공모주를 할 때 의무 보유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호예수죠. 네. 예, 이게 이제 그 일반 공모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예전 때보다도 그 의무 보유 비율을 확 높였어요. 시중에 물량이 그만큼 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88%,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52%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 급등이 나왔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72%, 빅히트가 78%, 의무 보유 비율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88%까지 되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자금이 이만큼 88%나 되니까 예,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장 당일날 이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인데 11%인데 SK 바이오팜도 13%, 카카오 게임즈 20%. 역시 상장 유통 주식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빅히트라든지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이틀 3일 급등했다가 다 빠졌어요, 주가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묻거든요. 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살 기회도 없었고 네. 내일은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하자 거의 들어갈 수 상한가 있을까? 비슷하게 시작을 할 텐데 네. 내일도 아마 상한가에 시작을 할 거로 보이죠. 그래 뭐 장중에 물량이 풀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풀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그 좀 망설여질 거예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도 되나.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서 장 막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시가가 한 10% 20% 출발하더라도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 몫이지 이거 따라 들어가 가지고 10% 20%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예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들고 내일 분명히 사면은 하루 이틀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분명히. 네. 더 올라갑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더 올라가는데 따따상도 가고 갈 수는 있지만 있지만 나중에 보름 후 한 달 후 보면은 주가 다시 빠져 네.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FA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냈고 이제 앞으로 따따상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큼의 증시 유동이 지금 왜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따상에 성공했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분율 자체를 좀 보면은 오히려 SK케미칼도 98%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SK케미칼에서의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됐다가 공모주 청약하면서 주가가 대거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칼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엄청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차트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만큼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초부터 37만 원 선에 있던 게 지금 30만 원까지 쭉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20%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오늘까지 조금 상승을 해서 조금 올랐다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마감이 지금 20% 빠진 상태가 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내일 당장 따상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30%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따따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 30%를 먹는다는 건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 리스크 조정폭을 과연 개인이 쉽게 부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바이오사이언스 매수해 보려고 아마 그 호가창 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0과 1과 2의 싸움이다. 막 1, 2 막 계속 이러다가 어쩌다 갑자기 30떡 나와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매수 신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1과 2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IPO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SK케미칼로 내가 기대를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한타를 제대로 한번 빠져나오겠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지금 여전히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일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많은 어떤 이제 금융인들이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한 번 더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아마 개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증권사별로 이렇게 다 넣으셨을 때 그때 아마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계좌 분신술이다. 막 온 가족이 계좌 분신술을 맞아요. 써서 막 한 분이 몇 주씩 받아가더라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거를 가져갈 때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이 앞으로 코스피 200까지도 좀 더 편입이 조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6월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빨리 먹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성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호 예수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보호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관이 지금 한 88% 정도 지금 이렇게 보호 예수가 돼 있는 게 한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만약에 한 달 이내에 한 방에 터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공매도 같이 터지고 이제 물량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미 지금 피차 수익이 충분히 있는 상황.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들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치고받는 그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쉽게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봤는데요. 채팅창에서도 만약에 청약하셨던 분들 정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도 좀 나눠주신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가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또 눈여겨볼까 하셨던 분들은 좀 투자에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잘 갔는데 말이죠. 이제 한편 좀 마음이 아픈 종목이 바로 종근당입니다. 이 임상 3상 그리고 조건부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잘 올라오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3상에 계속 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도 주가를 크게 달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박동희 전문가님, 종근당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완전히 끝난 걸까요? 어제 그저께는 종건당 때문에 2번 놀랐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많이 올라갔어. 그냥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기사를 보니까 종건당 납품했더니 그 코로나 게임 체인저, 게임 맞아요. 체인저라는 단어를 그 헤드라인에다 제목으로 뽑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진짜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나왔어. 왠지 하여튼 어쨌든 그랬는데 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네. 지나서 시간 외에서 폭락 하한가라는 얘기가 또 어디서 올라와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이틀 동안에 이렇게 깜짝깜짝 게임 체인저라는 그렇게 예전에 나파모 스타트가 그렇게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600배나 좋다는데 역시 이제 진짜가 나타났구나. 나오는구나. 찐이 나왔구나 네. 생각을 하고 급하게 좀 했었는데 네. 또 시간 외에서 이게 하루 만에 이게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로 임상 3상을 신청을 하니까 그 식약처에서는 그 이제 검증 회의를 세 번을 거쳐요. 첫 번째 회의가 그 식약처 이제 검증 자문단 회의인데 바로 하자마자 노했어요. 하루 만에. 2차 회의 가지도 않고 그냥 추가 임상 자료 제출을 권고합니다 하고 그냥 완곡하게 거부를 조건부 사용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종건당 관련되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건당에서 너무 심했다라는 도덕적 해이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이 지표를 가지고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금 그 60명 그러니까 60명 그 진짜 환자하고 60명 위약군 환자, 가짜 환자하고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10일 동안을 주사 바늘을 정맥 주사를 꽂아 놔놓고 10일 동안을 관찰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주평가 지표가 유효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가짜 환자, 진짜 환자 똑같은 나파모스타트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두 환자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진짜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하고 가짜 약을 투여하는 환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지표를 비교하는 게 유효성인데 여기서 아무런 차이가 안 나왔대요.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뭐 가지고 그 신청을 했느냐? 그러게요. 고위험 대상군, 중증 환자만 가지고 여기에서 그 나파모스타트를 투입한 사람 안 한 사람 거기서는 좀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 실제 중요한 거는 진짜 환자하고 비환자 위약군하고 약물 투여하고 안 하고 종합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안 나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차이가 안 났는데 일부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까 이것만 붙들고 가서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가고. 좋은 것만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변에서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가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임상 3상도 사실상 좀 지금 신청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식약처에서도 해라. 그래도 이제 또 많은 인원 가지고 하면 또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실제 대웅제약 같은 데도 그렇게 지금 임상 상상 약간은 어거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래서 종건당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불확실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주주 뭐 크게 그룹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차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요 쇼크에서 좀 벗어나려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워낙에 기대감, 뭐 국산 2호 치료제가 나오느냐라면서 기대감도 워낙에 컸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높였던 터라 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소식이 조금 더 배신감으로 많이 작용하고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FA님께서는 이 종근당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게임 체인저라는 그 용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리무중에 어떤 것을 제품이 맞느냐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왔죠. 뭐 구충제까지 나오게 되고 막 이랬던 그 상황을 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아비규환이 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좋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맞고 나도 이거 맞고 나왔다라고 막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FDA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긴급 승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 권고도 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WHO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가짜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해 버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 네. 공방전이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이후에 다시 중증 환자 대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아니라 이거는 중증에 굉장히 위독한 사람들만 맞았을 때 렘데시비르는 효과 있습니다. 정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이렇게 된 거였고요. 네.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에서 마찬가지로 나파벨타닌 얘기가 나오면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약군들이 사실 중증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임상을 줄 때 데이터베이스가 중증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거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효과율하고 그리고 나파벨타닌 그 효과율이 중증 환자 대비 중증 환자로 하다 보니까 네. 효과가 뭐 100배 넘게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위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상을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이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교 대상을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종근당을 또 이렇게 또 급하게 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개념에서는 매수를 해보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상 발표까지 또 한 번의 어떤 그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이 조금 목돈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넣으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입장에서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지금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자체만의 가치만을 보고 어떤 바이오 종목을 접근하기는 이미 조금 어느 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후에 어떤 치료제 부분들이 사실은 중증 환자들을 빨리 개선시키는 그 시간차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2호 치료제라는 그 기대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감성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좀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비중 관리가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의 악재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자체에서의 악재는 종목 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손실이 좀 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축소가 아직 안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상승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근당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또 하나 제약바이오 업계에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바이넥스 사태일 것 같습니다. 앞서 채팅창에서도 바이넥스 전망 알려주세요. 바이넥스 계속해서 지하로 숨게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올려주셨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 사태 관련된 이슈들을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이 바이넥스 사태로 인해서 좀 우리 제약업계 어떻게 좀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을 신뢰도가. 네. 이제 신뢰도 쪽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이번에 그 제네릭 의약품 그 이제 그 임의 제조 위반 걸린 회사가 지금 일단 상장사에서 2개 회사잖아요. 네. 바이넥스하고 이제 비보존 비보존 제약. 제약 2개 회사가 일단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의약품 임의 제조 관련해서 이제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이제 오늘 그 윤리위를 개최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윤리위에서 보통 이제 처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구두 경고, 서명 경고, 자격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이제 돼 있다 그러는데 제약 바이오 협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윤리위가 열려서 처분이 나온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대요.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도 조금 관심이 가요. 어차피 같은 협회예요. 제약사는 회원이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이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바이넥스 제가 볼 때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길긴 한데 네.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이제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약 하나가 있으면은 특허 만료되는 약이 하나 있으면은 똑같은 약, 예를 들어서 뭐 개보린이다. 네. 이거 하나 약을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 많게는 20군데서 만든대요. 똑같은 약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곳에 따라서 다 그 뭐 이렇게 약이 들어가는 비율 이렇게 그런 게 규정이 돼 있겠죠. 그런 거라든지 중간에 이제 약이 제조되는 과정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물론 약 효과를 그 오리지널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120% 안에만 들어가면 통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위탁 그 제조사를 30개를 샘플을 뽑아가지고 특별 점검을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위반 사례 나오면 전수조사 들어가겠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속보가 나오는 게 있지는 않은데 뭐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 주가들 뭐 많이 하락했었다가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그냥 보합으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 이 바이넥스 사태는 우리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제가 이거 3월 8일 날 그 진시신 때 제가 종목 진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매수하셨던 분 가격하고 비중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한 33,700원에 뭐 매수하셨고 뭐 비중이 15%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미 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빠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당장 내일이라도 배수 매수를 하시거나 아예 2주 뒤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손실폭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사실 종목을 완전히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던 것이 지금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때문에 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중을 빨리 들어갔다가 다시 배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정말 그 어느 정도의 그 단기 대응보다도 이거 언젠간 올라갈 거, 언젠간 뜰 거다 여기서 기대를 갖고 너무 오래 물리시다 보니까 바이오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종목 장세가 워낙 강하게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손실 자체를 좁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을 막 시장 좋을 때 사시는 것도 좋은데 빨리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반드시 선행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왜 굳이 그러면 이 종목 잘못하면은 뭐 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이거를 매수를 하라는 거는 손실폭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 그래요? 다음 중 메디톡스의 주가가 올라간 원인은
이라고 제가 여쭤보면 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어. 메디톡스가 사실 뭐 우리가 대웅이랑 그중간에 균주 소송 엄청 많았잖아요. 보톨리눔 톡신 관련돼서 균주 소송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걸로 물고 뜯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허가 취소가 됐었죠. 근데 지금 또 레포트가 무슨 레포트가 나오면 중국에서 매출이 잡혔다. 근데 이 매출도 알고 보니까 뭐 밀 매출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또 다시 조금씩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대비했을 때 주가가 지금 훨씬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종목 자체가 이제 그 악재성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부 고발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신고를 한 상태에서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원료 조절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도적인 원료의 변경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기기적인 어떤 오작동 때문에 그러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경감의 정도가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차갑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아직 관심이 좀 유효하다.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어떤 거 꼽아주실까요? 많죠. 지금 많아요. 워낙에 우량주들이 바이오 그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얼떨결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똑똑한 종목들도 같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HLB 같은 종목도 이런저런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주가는 지금 회복이 되거든요. 또 그 뭐죠? 저게 그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그 우량한 종목들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또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일단 뭐 이제 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 그러면은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을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시 이 네.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금 우리 종건당 얘기도 했지만은 임상 이상 발표를 하고 종건당이 지금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네.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긍정적인 그 기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또 그 결과가 나봐야 되겠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이슈가 지금 임상 그 코로나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미국 임상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 미국 임상이 진행과 동시에 빅파마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미국 FDA 임상을 가지고 있는 진행 중인 회사가 엔지캠밖에 없어요, 사실. 그 셀트리온도 미국에서는 임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희귀질환 구강 전막염 치료제도 임상 이상 지금 막바지 국면에 와 있는 상태고, 급성 방사선 증후군 같은 임상 이상 4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이죠. 아마 코스닥에서도 임상 이상 4개 동시에 진행 중인 회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면역 항암제하고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 내시 요게 지금 그 기술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따지면은 지금 가격대는 너무 지금 싸다. 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A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최근에 또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바이오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짤까요? 일단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매출 대비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슴 졸이시기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매력도가 사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저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기술 수출 부분을 좀 강조가 된다는 점을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다시 전통적인 어떤 바이오 투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이오는 뭐 운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 뭐 물 떠놓고 기도해야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네. 어떤 이제 기술주 자체의 매력이라면은 바이오는 결국에는 그 기술력 자체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대응이 이제 말 그대로 전략 대응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뭘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전략 대응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종목별 그 강세와 약세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굳이 한 종목을 꽂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스코텍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네. 그 전에 관련해서 뭐 세비도 플래닛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결과가 실망스럽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저점에 대한 부분들의 그 기술적인 매수 부분들을 좀 밟을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배수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익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